정부가 전국 각지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전세 통근버스 운영을 전면 중단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지난 2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울로 가는 전세버스를 운영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언급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대통령 한마디에 이렇게 전국 공공기관의 통근버스 운행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 통근버스를 없애서 직원들의 현지 정착을 유도하겠다라는 건데요. 이주율이 저조하다고 통근버스 없애는 사고방식 이건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이 문제는 가끔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긴 했는데 아니 통근버스가 예를 들어서 경남 진주에 토지주택공사가 가 있고 나주에는 한국전력이 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진주랑 나주까지 통근버스 운행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물론 수도권 지역에 강원도만 하더라도 강원도 원주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러한 의료 관련 기관들이 와 있는데 통근버스를 운행하기도 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충청도권은 운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먼저 말하기 전에 뭔가 그렇지. 대통령실 내에서 좀 대화를 해보고 뭐 혹은 참모들이나 장관들을 불러서 이런 거 어떻게 돼 있어? 옛날에도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 방식은 너무나 하향식이에요. 네. 대통령이 아니요 내가 어제 자다가 생각해봤는데 이게 문제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막 움직이는 건데 옛날에도 논의됐다가 다 취소된 건데 이걸 해야 되나? 그러한 방식인데 이게 민주당에 있는 극성 지지자들은 이게 시원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대한민국 행정체계가 이제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그래서 이제까지 이게 시행을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네. 사실 실제로 이제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 공공기관 직원분들께는 정말 굉장히 날벼락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수천 명의 공공기관 직원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회사 생활 시작하면서 삶의 터전도 다 마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지방으로 이전된 것도 억울할 텐데 아이들 교육 문제나 또 맞벌이 문제도 어쩔 수 없이 좀 떨어져서 사시거나 아니면은 또 기러기 아빠나 기러기 엄마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정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통근버스를 준비했던 건데 이렇게 이 대통령이 이전 효과가 없다 이 한마디에 통근버스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적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감정적 대응을 하는 건데 통근버스가 없어진다고 해서 수도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혁신도시로 오고 가지 않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자가용 타고 가든지 카풀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은 어떻게 수습할 건데요? 그리고 이분들이 왜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냐면 거기에 인프라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뭐 마트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충원할 생각부터 한 다음에 통근버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일단 통근버스부터 없앤 다음에 이주율부터 높이자라는 게 얼마나 감정적 대응입니까? 그리고 이게 전세버스, 통근버스라는 게요. 그냥 기사 하나 섭외하고 버스 하나 섭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 계약정보 시스템 한번 들어가서 통근버스 한번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충북 혁신도시에 대한 통근버스 계약이 있어요. 그게 1년 단위로 한 8억 정도로 용역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전부 다 없애라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낭비되는 세금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대책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수치만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적받아 마땅하죠. 네, 사실 뭐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거 공무원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조치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시하기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이 정도면 사실 취업 사기에 좀 가깝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왜냐하면 딴 데 가서 일하라고 해놓고 집 가는 그 버스를 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런 구조가 조금 과할 수는 있겠지만은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염전에서 있는 경우도 와서 이제 취업을 빙자해가지고 와가지고 가는 길을 다 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결국 이게 좀 취업 사기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 한편으로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로남불적 태도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공공기관 향해서는 가라 그러고 그리고 정부에서 결정하면은 가야 되는 그런 공공기관을 향해서는 그걸 가라고 하는데 정작 청와대와 국회는 이전하지 않거든요. 자기 집은 도대체 언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의 노조도 아니고 가장 목소리 내기 어려운 취약한 조직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막 이런 기조를 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방비 미지급도 그렇고요. 그럼 군인들이 사실 목소리를 못 내는 거잖아요. 정치적 목소리를 낸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도 사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수치적 성과 때문에 이런 뭔가 무리한 기조를 먼저 결정해버린다? 죄질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본인이 임명한 대통령이 되면 임명할 수 있는 공기업의 사장, 공공기관의 뭐 이사장, 뭐 공단의 이사장들 다 포함하면 한 10,000명 된다는 거 아니에요. 상임감사 뭐 이사까지 다 포함해서 그 사람들부터
아 너는 뭐 너네 지역은 지방에 있는데 너네 기업은 지방에 있는데 너 그 기업의 가족들 다 데리고 내려와. 소선수범. 예, 소선수범 보여라. 라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통근버스를 타고 다니는 최하위층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이분들은 그리고 통근버스 없애면 이분들이 통근버스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개인 자차를 타고 다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접근 방식이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 것 같아요. 교통이 좀 불편하면은 여기에 갇혀 있게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 방식으로 계속 이제 통근 버스를 없앤다든지 하는 것도 이런 사고 방식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교통이 굉장히 능통하고 아무 때나 편하게 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다면 더 편한 마음을 가지고 올 것 같아요. 사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천안과 대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같은 경우도 교통의 요지잖아요.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도 교통의 요지로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도권과 이제 30분 정도면 KTX를 타고 이동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 천안하산역 인근에 굉장히 신도시가 형성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 수준이 아닌 게 요즘 같은 경우는 인구 유입도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경우가 그 지역 균형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인데, 마치 뭔가 여기 가둬놓고 그리고 외부와의 그 교류를 끊어버리고 나갈 수 없게 만들면 여기에 그냥 가두리 쳐져 있겠지라는 생각 방식으로 하다 보면 그건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라 감금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이 주제가 저희가 딱 맞는 게 우리 이기인 총장님 경기도에서 정치권 활동하셨고 이은규 대변인님 충청도에서 오셨거든요. 전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원주나 춘천이나 그 통근버스가 서울에서 왔다 갔다 거려요. 네. 그런 거고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위험한 발상이 뭐냐면 강원도 춘천으로 치면 더존 IT라는 기업이 또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도 지방에 내려간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사기업들도 통근버스를 다 운행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야 사기업도 통근버스 운행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한번 만들어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반헌법적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네. 북한과 같은 뭐 제가 이렇게 너무 과하게 얘기한 걸 수도 있지만 북한과 같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그 직장을 주민등록법을 개정해가지고 직장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도록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과도하게 보기에는 직장이 그러면 오히려 그러면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가지고 주민등록 이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서울에서 직장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에 있을 생각으로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시장경제 자유주의에 대해서 한치 앞을 모르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짚어볼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보면 입법을 아예 못하게 한 데다가 또 심지어는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뭐 정책 결정 힘들게 했는데 국민들 이걸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계엄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 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리고 탄핵 결정문에서도 분명히 그 문영배 재판관과 재판관들이 대화와 타협, 관용과 절제로 국정을 운영할 책임이 공동적으로 국회에 있다라고 명시한 만큼 뭔가 그 줄탄핵하고 예산 마구잡이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그런 것도 아니에요. 탄핵된 장관도 없고 탄핵된 총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을 수사하는 검사들도 뭐 탄핵했다라는 그런 이력도 있는 거잖아요. 행정부의 권력도 입법부의 권력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의 뭔가 그 입법 상황이 미비하니까 일을 못한다라는 건 너무 비겁한 변명 같아요. 아니 이런 얘기는 당정회의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왜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합니까? 국무위원들을 앉혀놓고 국회가 왜 이렇게 일을 안 해? 이걸 왜 거기에 토로합니까? 당정회의에 본인이 출석을 하던가 해서 정청래 당대표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보여지고요. 또 반대로 보면 국회가 너무 너무 빠르게 정권에 발맞춰서 일을 하다 보면 폐단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제가 최근 사례가 부산 해양도시 수도 이전법 그게 이제 상임위에서 바로 통과가 됐잖아요. 뭐 올라오자마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한 그 해수부에 있는 세종시에 있는 분들이 바로 부산으로 언제 가냐 이런 내용 때문에 뭔가 시간을 두고 할 거는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국회가 입법조차 그 정부의 정부 지침 중에 20%밖에 입법 안 했다? 그럼 80%는 정부의 정부 지침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입법이 느릴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런 얘기는 정청래 대표 불러서 하세요. 그러니까 네. 입법이 부족해서 국방비 1조 7천억 미지급한 거 아니고 그렇죠. 또 해경 관련해서도 277억 뭐 작년 예산이 좀 미지급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게 네.
입법 사항이 미비해서 미지급한 건 아니거든요. 일단 본인 거울보트보라는 생각이 들고 전 이건 국회를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청래 대표한테 일갈한 것 같아요. 요즘 뭐 조국혁신당이랑 합당하는 거 대통령이 뭐 모르게 했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뭔가 정청래 대표한테 시비 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를 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부대변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라는 장소를 마치 여당의 최고위원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여당 대표로서 거의 1인지하 그러니까 굉장히 그 혼자서 많이 이제 그 마치 독재와 가까운 그렇죠. 정도의 네.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무회의라는 것을 여당 최고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이제 하여간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은 내 잘못이 아니고 국회에서 잘못한 거야. 민주당이 잘못한 거야. 근데 이제 민주당 대표는 정청래잖아요. 그래서 정청래를 향해 가지고 대청 도발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잠깐 다뤄볼까요? 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셔서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별다른 의견 수렴 없이 초급 간부의 1월 근무 수당을 3월 10일에 주는 등 수당 지급일을 늦추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수당 착오 지급 방지 등 행정상의 편의를 이유로 명시를 했는데요. 군 내에서는 지난 연말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 여파가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요거 제가 그저께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바로 저한테 카톡을 몇 개 와서 대규야 수당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강원도에 군인들이 많잖아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뭐 부사관 학교 갔다가 부사관 된 분도 많고 있는데 수당이 실질적으로 안 나와서 굉장히 애먹고 있고요. 이러면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아이 군인 인원수가 많으니까 수당이 비싸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군인들이 주말에 하루 종일 출근해도 수당 2만 원 받습니다. 이 정도인데 지금 이 정도 수당도 안 나올 정도로 국가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월급 다 받아가겠죠. 근데 지금 그분들은 월급 하루, 한 달, 두 달 안 받아도 살아가겠지만 초급 간부들은 이 수당 하나 때문에 그 2만 원, 3만 원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출근하고 하는 것인데 이게 그 생계가 완전 곤란하진 않겠지만 뭐 가정에서 애들 교육비나 혹은 생필품비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거 3월 달에 나온대요. 3월 달에 나오는데 그럼 정부가 우리가 개인 간에 돈 거래할 때 돈을 안 주잖아요. 이자 붙여서 나오거든요. 3월 달에 이자 붙여 줄 것도 아니잖아요. 이자 붙여 줄 것도 아니고. 예, 아니고 3월 달에 나오는데 이게 통용되면 여기서 아무런 얘기가 없네. 그럼 4월 달에 줘도 되겠네. 5월 달에 줘도 되겠네. 얘기가 나오고 양구에 있는 그 김현성이라는 그 친구인데 친구 이름이 친구예요. 공적 인물인 줄 알았죠. 공적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그분은 누굴까? 양구의 김현성이라고 그 친구는 뭐 양구 군의원을 준비하는 친구긴 해요. 근데 네네.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연락이 바로 와서 하는 말이 제2의 이모군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지금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모군란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최근 정부는 또 설맞이 민생안정 대책으로 사과, 돼지고기 등 27만 톤 규모의 성수품 공급, 또 역대 최대 910억 원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투입 및 생리대 무료 보급 등 대규모 복지 민생 예산까지 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당도 늦추고 1조 7천억 미지급인데 사실 당선되자마자 13조 원 들여가지고 국채까지 발행해서 민생지원금 줬잖아요. 네. 이걸 만약에 예상하지 못했다면 부도덕했던 거고 예상했어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뭐 종합적으로 문제가 전 대체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병장의 기본 월급이 150만 원에 네. 정부가 매칭해서 적금 도와주는 거 포함하면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부사관 하사 초봉 기본급 200만 원 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수당 붙으면 300 정도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부사관 내지는 하사들이 박탈감이 엄청날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 군의 사기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지급되거나 이 수당에 대해서는 정확한 좀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 같고 하물며 작은 기업에서도 근로자들한테 불리한 취업 규칙 적용할 때 근로자의 과반의 동의를 받는데 어떻게 가장 취약한 군인들한테 그리고 군 하사 간부들한테 적용되는 이렇게 수당을 늦추는 이렇게 불리한 것을 적용할 때 의견 수렴 없이 한 달 전에 통보해가지고 적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좀 각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가장 문제점이 정부가 작년 12월 말에 이 문제가 1조 7천억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국민들한테 이른바 이제 뻥을 친 거예요. 무슨 뻥을 쳤냐면 1조 7천억 문제에 대해서 언론의 취재가 들어가니까 정부가 했던 말이 무슨 우리가 무기 계약
계약비는 안 준 게 좀 있다. 그리고 뭐 공사비도 안 준 게 있다. 그런데 일반 그 병사들이나 혹은 일반 간부들의 수당이나 월급은 아무 문제 없이 지급될 것이다. 라고 작년 12월 말에 얘기하자마자 한둘도 안 돼서 지금 지급이 안 된 거거든요. 심각합니다. 네. 네, 사실 지금 타 공무원 직군은 밀리지 않고 다 지급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보보다 이제 뭐 생리대나 명절 자금이 우선순위야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박탈감을 많이 느낄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사실 저도 나이가 이제 30인데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들이나 아니면서 가까운 선후배들을 보다 보면은 현장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군대를 의무복무를 하러 간 건 아니고 이 초급 간부로 복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 미지급 관련한 이슈 가지고도 좀 평소에 대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돈 조금 들어온다 아니면 좀 늦게 들어온다라는 그 불만보다는 박탈감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들이랑 좀 이야기하다 보면 많이 드는 생각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내가 여기서 이걸 직업적 관점으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 공적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렇죠. 애국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정말 만약에 우리나라가 가난해져가지고 줄 돈이 없어서 나라 사정이 정말 안 좋아져가지고 월급이 밀렸다라고 한다면 뭐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용인을 할 수 있겠다라는 사람들이 종종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은 반값 생리대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보면은 아니 지방선거 앞두고 저렇게 뿌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내 월급이라든지 아니면 수당이 좀 밀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박탈감이 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측면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선심성 공약들이 많이 나올 텐데 네. 이런 박탈감이 커지기 전에 잘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